서울의 회색빛 마철루 사이 낡고 비좁은 사무실 안에서 이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케치북 위에 그려진 복잡한 도면은 그의 열정을 증명했지만 현실은 늘 차가웠다. 젊은 건축가의 꿈은 거대한 도시의 벽 앞에서 자꾸만 좌절됐다. 또 퇴짜라니. 지후는 펜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의 옆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최서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돌아봤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작은 사무실은 기회조차 주지 않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다. 힘내, 지훈아. 네 설계가 나빠서가 아니잖아. 그냥 운이 없는 거지. 서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운? 운이 없으면 꿈도 꾸지 말라는 건가? 난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응시했다. 높이 솟은 빌딩들이 무심하게 반짝였다. 그의 시선은 익숙한 풍경에 멈췄다. 저 멀리 빌딩 그림자 아래로 허리를 구부린 노인이 폐지 수레를 끌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에 땀으로 얼룩진 모자를 눌러쓴 모습. 매일 아침과 저녁 지훈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김만덕 노인이었다. 저 할아버지는 매일 저렇게 고된 일을 하시는데도 난 고작 꿈이 좌절됐다고 이렇게 투덜대고 있네. 지훈은 자신을 비웃듯 중얼거렸다. 가끔 보면 할아버지 눈빛이 뭔가 다르다는 생각 안 해? 서윤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응? 무슨 소리야? 지훈은 노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냥 폐지를 줍는 분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은 눈빛이랄까. 뭔가 사연이 있는 분 같아. 서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지훈은 노인을 다시 바라봤다. 햇빛에 반사된 노인의 안색은 거칠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이상하게도 어떤 절도가 느껴졌다. 낡은 리어카를 잠시 세운 노인은 길가에 버려진 찢어진 박스를 주워들었다. 그런데 그는 박스를 곧장 리어카에 실지 않고 한참 동안 그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는 것이었다. 저 할아버지 매번 저러시네. 지훈은 노인의 행동이 궁금했다. 뭘?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폐지 상자만 보면 꼭 손으로 한참을 만져보잖아. 마치 무슨 그림이라도 그릴 것처럼 말이야. 지훈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때 노인이 찢어진 상자 조각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쓱쓱 그리기 시작했다. 허공에 그리는 듯했지만 그의 손가락 끝은 마치 연필처럼 움직였다. 지훈은 순간 노인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저 할아버지 혹시 뭔가 대단한 분 아닐까? 지훈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다. 설마 폐지 줍는 분이 뭘 대단해. 그냥 우리 건물 관리인 할아버지 아니야? 서윤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지훈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읽었던 잡지 기사의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갔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설계했던 전설적인 건축가 김만덕. 그는 홀연히 사라졌다. 지훈은 그 기사를 떠올리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출근했다. 노인이 지나가는 시간을 기다렸다. 멀리서 폐지 리어카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이 사무실 건물 앞에 섰을 때 지훈은 망설임 없이 건물 밖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은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김만덕 노인은 지훈을 힐끗 쳐다볼 뿐 아무런 대꾸 없이 폐지를 정리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매일 보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드릴까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서리가 맺혀 있는 듯했다. 됐네. 갈 길 가시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지훈은 머쓱하게 물러섰다. 하지만 노인의 싸늘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직감은 더욱 강해졌다. 이 노인에게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터였다. 그날 오후 지훈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서관으로 향했다. 강남 개발사
한국 현대 건축 같은 키워드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수많은 자료 속에서 그는 마침내 낡은 건축 전문 잡지 한 권을 찾아냈다. 잡지의 빛나는 페이지를 넘기던 지훈의 손이 멈췄다. 강남 신화의 주역 김만덕 건축가. 젊은 시절의 김만덕은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가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 웅장하고 독창적인 건물의 모형이 놓여 있었다. 이게 정말 할아버지라고?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 속 인물과 자신이 매일 보던 노인의 모습을 번갈아 떠올렸다. 젊은 김만덕의 눈빛에는 지금의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함과 경계심 이면에 타오르는 듯한 건축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기사에는 김만덕이 강남 개발 초기에 여러 핵심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갔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홀연히 사라진 천재라는 물구와 함께 그의 갑작스러운 은퇴와 행방에 대한 의문으로 끝맺고 있었다. 사라진 천재, 폐지 줍는 노인.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하잖아. 지훈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건축가적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그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지훈은 노인의 동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폐지를 싣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리어카를 멀찍이서 따라갔다. 노인은 익숙하게 강남의 골목골목을 누볐다. 그의 발걸음은 힘들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임이 없었다. 노인이 멈춰선 곳은 뜻밖에도 오래된 상가 건물 앞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노인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의 시선은 건물의 벽면을 훑었다. 마치 건물의 숨결을 느끼려는 듯했다. 저 건물을 뭔가 특별한 건가? 지훈은 노인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노인이 건물벽을 손으로 더듬었다. 낡은 타일과 시멘트의 질감을 느끼는 듯했다. 지훈은 노인의 등 뒤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 건물의 외벽에 새겨진 작은 문양이 들어왔다. 언뜻 보면 평범한 장식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독특한 곡선과 기하학적인 무늬가 결합된 것이었다. 이 문양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훈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을 뒤졌다. 수많은 건축 도면과 자료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문득 어제 도서관에서 봤던 잡지 속 김만덕 건축가의 설계도 한 구석에 아주 작게 새겨져 있던 서명 같은 문양이 떠올랐다. 지훈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잡지 속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놀랍게도 건물의 문양과 잡지 속 설계도에 숨겨진 문양은 거의 일치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럴 수가? 정말이야?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때 노인이 몸을 돌렸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노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마치 자신의 비밀스러운 영역을 침범당한 짐승의 눈과 같았다. 거기 젊은이 뭘 훔쳐보는 건가? 노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실려 있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이 건물이 너무 독특해서. 지훈은 당황하여 얼버무렸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독이 되는 법이야. 노인은 싸늘하게 경고하듯 말했다. 지훈은 노인의 경고에 움찔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혹시 김만덕이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빛은 순간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이내 더욱 강한 경계심으로 굳어졌다.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삐걱거리는 리어카를 끌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과거에서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훈은 노인이 떠난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노인의 반응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틀림없어. 저 할아버지가 바로 김만덕 건축가야. 그런데 왜 폐지를 줍고 있는 거지?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서윤에게 자신이 찾은 단서들을 이야기했다. 서윤은 지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말도 안 돼, 지훈아. 강남을 호령했던 건축가가 폐지를 줍고 있다고? 그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니야. 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문양을 봐. 그리고 할아버지의 반응도.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어. 지훈은 흥분하여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그 김만덕 건축가라면 왜 지금까지 숨어 지내신 건데?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서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나도 그게 궁금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에게 엄청난 사연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사연을 꼭 알아내야겠어. 지훈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조심해, 지훈아. 너무 깊이 파고들다가는 너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대형 건설사의 실세 건축가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 뒤에는 분명 거대한 그림자가 있을 거야. 서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는 김만덕 건축가에 대한 자료를 더욱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낡은 신문기사, 건축 관련 협회 자료, 심지어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오래된 게시물까지. 그는 밤낮 없이 과거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며칠 후 지훈은 한 오래된 건축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다. 김만덕 건축가가 사라지기 직전 그가 진행하던 초대형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대안으로 현재 대형 건설사의 실세인 박태식 이사가 이끄는 팀이 투입되었다는 사실도. 박태식 이사. 지훈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최근 자신의 프로젝트에 번번이 태클을 걸고 있는 박태식 이사를 떠올렸다. 박 이사는 언제나 지훈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하며 고루한 방식만을 고집했다. 이튿날 지훈은 박태식 이사가 주재하는 주간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내내 냉랭한 분위기였다. 박 이사는 지훈의 새로운 도시 재생 프로젝트 계획안을 받아들고 한참을 노려보았다. 이지훈 씨, 자네 프로젝트는 항상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야. 박 이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훈의 계획안을 툭 하고 던지듯 말했다. 이사님, 하지만 이 지역은 과거의 흔적을 살리면서도. 지훈이 항변하려 하자 박 이사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과거의 흔적? 웃기는 소리.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거야. 낡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발전이 없어. 박 이사의 눈빛은 마치 지훈의 열정을 비웃는 듯했다. 하지만 과거 없이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김만덕 건축가님의. 지훈은 무심코 김만덕의 이름을 꺼냈다. 그 순간 박 이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회의실 전체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김만덕? 그 이름은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마. 박 이사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다. 왜 안 됩니까? 그분은 한때 이 도시를 설계했던 거장이었는데요. 지훈은 박 이사의 반응에 더욱 확신을 얻었다. 거장,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그 사람은 이미 끝났어. 쓸모없는 망령 같은 존재라고. 박 이사는 매섭게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불쾌감과 함께 묘한 불안감마저 엿보였다. 지훈은 박 이사의 말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가 김만덕 건축가의 이름을 듣자마자 보인 격렬한 반응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것이었다. 마치 덮어두었던 비밀이 들춰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훈은 서윤에게 달려갔다. 서윤아, 내 말이 맞았어. 박 이사가 김만덕 건축가와 뭔가 관계가 있어. 이름을 꺼내자마자 얼굴이 싹 변하더라니까. 정말이야? 그럼 박 이사가 할아버지의 몰락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서윤은 경악했다. 분명 그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모든 걸 듣는 거야. 더 이상 피하면 안 돼. 지훈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오래된 빌라촌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반지하 방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김만덕 노인이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훈을 보자마자 피곤함과 함께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또 자네인가? 대체 왜 나를 찾아오는 건가? 노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김만덕 건축가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이내 그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김만덕? 그게 누군데? 난 그저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야. 거짓말 마십시오. 저는 할아버지께서 설계하신 건물도 찾아냈고 박태식 이사가 할아버지 이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도 봤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노인은 지훈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억눌려 있던 분노가 스치고 지나가는 듯했다. 그래, 내가 김만덕이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잊힌 과거를 다시 들춰내서 나를 비웃기라도 할 셈인가? 노인의 목소리에는 쓰디쓴 자조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노인의 태도에서 깊은 상처를 엿볼 수 있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작품들을 보며 자란 젊은 건축가입니다. 할아버지의 건축 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살고 계신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훈은 진심을 다해 말했다. 노인은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서 조금씩 경계심이 풀리는 듯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젊은 자네가 감히 내 삶을 이해할 수 있을 리 없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겁니다. 박태식 이사와도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수십 년의 회한이 담겨 있는 듯했다. 박태식, 그 녀석이 아직도 그렇게 잘 나가고 있더군. 노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할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지신 겁니까? 지훈은 간절하게 호소했다. 노인은 지훈을 자신의 좁은 방 안으로 들였다. 방 안은 조촐했지만 한쪽 벽에는 낡은 책들과 스케치북이 쌓여 있었다. 그가 버려진 폐지 조각에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노인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에는 별 대신 도시의 불빛만이 반짝였다. 자네, 젊은 날의 나를 보는 것 같군.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층 부드러워진 감정이 실려 있었다. 저는 그저 할아버지의 작품들이 잊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훈은 진심으로 말했다. 잊힌다. 그래, 잊히는 것이 편할 때도 있는 법이지. 이 도시가 나를 잊었듯 나도 이 도시를 잊으려 했다네.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훈은 다시 물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열 듯 잊고 싶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감정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때는 말이야, 강남이 허허 벌판이던 시절이었지. 나는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네. 내 손으로 이 땅 위에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었어. 노인의 눈빛은 아득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빛났다. 저는 할아버지의 그 열정을 존경합니다. 지훈은 경청했다. 하지만 꿈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더군. 도시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설계도 한 장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 돈과 권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 노인의 목소리에 다시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훈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나는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 하지만 그때 박태식이라는 젊은 친구가 내 밑에서 일하고 있었어. 노인은 박태식의 이름을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감정이 실렸다. 박 이사님과 그때부터 인연이 있으셨군요. 지훈은 예상했던 바였다. 2년? 악연이라고 해야겠지. 그는 재능이 있었지만 너무 야심이 컸어.
그리고 눈앞의 이득에만 집착했지.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는 돈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두 분의 가치관이 달랐군요. 단순히 다른 정도가 아니었어. 그는 내 아이디어를 탐했고 내 노하우를 빼앗으려 했지. 나는 그의 속내를 알았지만 그를 믿어주려 노력했네. 하지만 나의 믿음은 결국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왔지. 노인의 손이 떨렸다. 비수라니요. 지훈은 긴장했다. 그는 내가 진행하던 핵심 프로젝트에 의도적으로 부실공사 논란을 만들었어. 나를 모함하고 내가 마치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꾸며겠지. 모든 증거는 나를 향했고 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 노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부실공사 논란.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지신 거였습니까? 그래, 나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네. 언론은 나를 맹렬히 비난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등을 돌렸지. 내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신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 노인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럼 박태식 이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다는 말입니까?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듯 어두웠다. 그래, 그 녀석이 모든 걸 꾸몄어. 교묘하게 판을 짜고 사람들을 속였지. 나는 그저 그의 거대한 계획의 걸림돌이었을 뿐이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 이사님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요.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가 알던 박태식 이사는 유능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업가였다. 젊은 자네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걸세.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속은 욕망으로 가득 찬 괴물이었지. 그는 내 아이디어를 탐했고 내 명성을 이용하려 했어. 그리고 결국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아갔네. 노인의 목소리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잦아들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할아버지께서 가만히 당하고만 계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훈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물었다. 가만히 있었다고? 아니야. 나는 발버둥 쳤네. 진실을 밝히려 했었지. 하지만 이미 세상은 그의 편이었어. 그는 언론을 매수했고 관련 서류들을 조작했으며 심지어는 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들에게까지 입막음을 했네. 그들은 돈과 권력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 노인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럼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할아버지께서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고요? 지훈의 목소리에도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때는 그랬네. 모든 증거가 나를 지목하고 있었어. 내가 횡령을 저질렀고 부실공사를 지시했다는 거짓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지. 나는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렸네. 나의 오랜 동료들조차도 등을 돌렸어. 그들은 박태식의 압력과 회유 앞에서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나를 비난하는 데 동참했지.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의 고통이 다시금 그를 덮치는 듯 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셨다는 말입니까? 지훈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칫했다. 감히 위로할 수 없는 깊이의 상처였다. 감당이라기보다는 도망쳤다고 해야겠지. 세상의 비난과 멸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 같았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꿈, 그리고 그 꿈을 향한 나의 순수한 열정이 한순간에 더러운 욕망으로 오염되어 버렸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네. 노인의 목소리는 억눌린 절규와 같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작품들은 그저 그렇게 잊히기에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지훈은 노인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건물들을 떠올렸다. 그 속에는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선 철학과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자네는 너무 순진하군.
세상은 결과만을 기억하지 과정의 순수함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나는 실패자였고 사기꾼이었지. 내 작품들은 그저 실패한 프로젝트의 잔재일 뿐이었네.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설계는 시대를 앞서갔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작품에서 진정한 건축가의 혼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박태식 이사의 탐욕 때문에 사라진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렸다. 노인은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젊은 눈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했다. 자네, 나를 돕고 싶다는 건가? 네, 돕고 싶습니다. 아니, 도와드려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박태식 이사의 죄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부당함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훈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노인을 마주 보았다. 어리석은 생각이야. 박태식은 이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네. 그의 소나귀에 닿지 않는 곳이 없어. 그를 건드리는 것은 스스로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일세. 자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노인은 지훈을 걱정하는 듯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박태식 이사에게는 과거의 죄를 덮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훈은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할아버지, 혹시 그때의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할 만한 단서나 증거 같은 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운 과거와 현재의 희미한 희망 사이를 오가는 듯했다. 증거라.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일이야. 모든 것이 사라졌을 걸세. 그때 사건 관련 서류들은 박태식 그 녀석이 철저하게 없애버렸을 테지.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셨던 설계도나 메모 혹은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박 이사님의 비리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도요. 지훈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모든 것을 불태웠네. 나의 꿈도, 나의 기록도, 나의 모든 흔적을. 이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 지워버리려 했지. 하지만 그의 시선은 좁은 방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책더미로 향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스케치북과 함께 빛바랜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저 상자 안에 혹시...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것들은 차마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네. 내 젊은 시절의 열정과 어리석음이 담겨있지.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 상자로 다가갔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냉새가 훅 풍겨나왔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함께 빛바랜 설계도면 조각들, 그리고 손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수첩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들은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남몰래 기록했던 것들이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혹은 그저 나의 억울함을 기록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그때는 이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지. 그저 나의 미련일 뿐이었어. 노인은 수첩을 들어 올렸다. 얇은 종이 위에는 흐릿한 글씨들이 가득했다. 이것이 박태식 이사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이 수첩을 자세히 보여주십시오. 지훈은 간절하게 말했다. 노인은 수첩을 펼쳤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과거의 흔적이었다. 여기에 그 녀석이 나에게 부실 공사를 강요했던 정황, 그리고 은밀하게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지. 내가 알게 된 모든 것들을 빼곡히 적어두었네. 증거를 모으려 했던 거야. 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지. 지훈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은 빠르게 글씨들을 훑었다. 복잡한 숫자들, 알 수 없는 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당시 프로젝트의 은밀한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이건 박태식 이사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도 이것을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 하지만 아무도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네. 오히려 나를 정신 이상자 취급했어. 박태식은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고 나는 그저 추악한 거짓말쟁이에 불과했으니.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결백을 믿습니다. 이 수첩에 담긴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지훈은 강한 확신에 차 있었다. 노인은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젊은 눈빛 속에서 노인은 잊고 살았던 자신의 순수했던 열정을 보았다. 하지만 자네가 위험해질 수 있어. 박태식은 과거의 일들을 덮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일세. 그는 그때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해졌을 거야.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할아버지의 작품이, 할아버지의 명예가 그저 잊히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노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이해와 지지였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의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를 받았네.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수첩을 분석하고 여기에 언급된 인물들을 찾아보고 당시 사건 관련 자료들을 다시 찾아봐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훈은 수첩을 소중히 쥐었다. 노인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의 꿈이 담겨 있던 그 도시가 이제는 거대한 욕망의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그래, 해보게나. 어쩌면 자네라면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룰 수도 있을지 모르지.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럼 할아버지, 이 수첩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먼저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혹시 이 수첩 외에 다른 단서나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박태식 이사가 당시 만났던 인물들이나 은밀하게 접촉했던 회사 같은 정보 말입니다. 지훈은 즉시 행동에 옮길 준비를 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태식, 그 녀석은 늘 이면 계약을 좋아했네. 공식적인 거래처 외에 다른 페이퍼 컴퍼니들을 이용하곤 했지. 특히 블루스카이라는 이름의 건설자재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회사를 통해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어. 나는 그 점을 의심했지만 그는 교묘하게 서류를 위조했지. 블루스카이 건설 자재 회사요? 지훈은 수첩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그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존재하는 회사입니까? 그때는 새로 생긴 작은 회사였네. 아마 박태식이 뒤에서 조종하던 회사였을 거야.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예 사라졌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이 김영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네. 젊고 야심찬 친구였지. 박태식의 수족이나 다름없었어. 노인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 정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훈은 수첩에 김영준이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없었습니까? 할아버지의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박 이사님에게 매수당했던 인물 같은 사람은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있었지. 나의 가장 믿었던 오른팔, 설계팀장이었던 최민석. 그는 나의 모든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나의 꿈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람이었네. 하지만 박태식은 그의 가족을 위협하고 막대한 돈으로 회유했지. 결국 최민석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부실 공사를 지시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어.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최민석,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그분이라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자취를 감췄네. 박태식이 그를 외국으로 보냈다는 소문도 있었고 아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 하지만 어디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숨어 살고 있을 거야. 어쩌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찾아봐야 합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김영준과 최민석,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은 눈빛을 빛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 수첩은 제가 가져가서 자세히 분석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가게나. 이제는 이것이 자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걸세.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박태식은 그림자처럼 자네를 지켜볼 거야. 그 녀석은 한번 빼앗은 것을 다시 빼앗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 혹시 박태식 이사가 유독 집착했던 사업 분야나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요. 지훈은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노인은 회상에 잠겼다. 그 녀석은 항상 랜드마크에 집착했네. 도시의 상징이 될 만한 거대한 건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건축물에 욕심을 냈지. 내가 구상했던 사람을 위한 도시와는 거리가 멀었어. 그는 오직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건축을 이용하려 했지. 랜드마크, 지금 박태식 이사의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스카이 오아시스 타워 프로젝트는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박태식의 현재 행보와 노인의 과거 증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카이 오아시스 타워라. 이름부터 그 녀석의 허영심이 엿보이는군.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프로젝트도 분명히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걸세. 그의 모든 성공 뒤에는 늘 더러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으니. 알겠습니다. 스카이 오아시스 타워 프로젝트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지훈은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고생이 많을 걸세.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는 법이니. 이거 정말이잖아.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당시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거나 감히 의심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명확히 눈에 들어왔다. 그는 당시의 재무 기록과 공사 보고서를 대조하며 꼼꼼히 분석했다. 그러다 그는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시기에 자재 납품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고 그 직후 태산건설 내부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노인의 수첩에 적힌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즉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박태식 이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박태식은 현재 태산건설의 대표이사로 거대한 건설 제국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언론에서는 혁신적인 건축가이자 성공적인 사업가로 칭송받고 있었다. 지훈은 박태식의 최근 프로젝트인 스카이 오아시스 타워에 대한 자료도 면밀히 검토했다. 그 프로젝트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고 도시야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홍보되고 있었다. 지훈은 스카이 오아시스 타워의 설계도를 보면서 노인의 과거 작품들과 비교했다. 박태식의 설계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노인의 작품에서 느껴지던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철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거대한 규모와 시선을 사로잡는 외형에만 치중한 듯 보였다. 그리고 문득 지훈은 스카이 오아시스 타워의 자재 납품 업체 목록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블루오션 테크. 블루오션?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블루스카이와 블루오션.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박태식이 과거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일까?
지훈은 직감적으로 이 두 회사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블루오션테크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블루오션테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건설자재 공급업체로 태산건설의 주요 협력사 중 하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복잡한 지분 구조 속에 감춰져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김영훈이라는 인물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다. 김영훈, 김영준, 이름이 비슷했다. 지훈은 혹시 김영준의 아들이거나 친척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에도 드리워져 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지훈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박태식의 현재와 과거를 잇는 중요한 단서를 잡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박태식의 죄를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필요했다. 특히 최민석 팀장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당시 사건의 핵심 관계자였고 박태식의 협박과 회유를 직접 겪었던 인물이었다. 지훈은 최민석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역시 김영준처럼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지훈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료를 파헤쳤다. 그의 사무실은 온통 서류와 메모지로 뒤덮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노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박태식의 치밀하고 잔혹한 면모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지친 몸을 이끌고 노인의 집을 다시 찾았다. 노인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할아버지, 블루스카이 건설자재 회사의 대표였던 김영준이라는 인물이 박 이사님 비리의 핵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이사님의 스카이 오아시스 타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블루오션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이름도 비슷하고 자금 흐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소유주를 추적해보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분명히 박 이사님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지훈은 숨가쁘게 보고했다.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블루오션테크. 역시 그 녀석은 과거의 수법을 버리지 못했군. 김영준, 그자의 아들인가 아니면 다른 친척인가? 분명히 박태식의 그림자일 걸세.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민석 팀장님에 대해서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분이라면 박 이사님의 비리를 증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지훈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최민석, 그 친구가 과연 입을 열까? 그는 한번 배신한 죄책감과 박태식의 협박 때문에 평생을 숨어 살았을 걸세. 그에게 다시 과거의 악몽을 들추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네.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분에게도 속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 모든 것을 박 이사님이 알게 되면 저에게도 위험이 닥칠 겁니다.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노인은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자네가 감당할 수 있겠나? 박태식은 자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야.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을 걸세. 저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박 이사님의 죄를 밝히는 것이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훈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좋아. 자네가 그렇게까지 결심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네.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 혹시 자네를 도울 만한 사람이라도 있나?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수민 기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민은 정의감 넘치고 용기 있는 기자였다. 그여라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까지 위험이 닥칠 수도 있어서.
지훈은 말을 흐렸다. 혼자서 거대한 악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일세. 믿을 만한 동료가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물론 그에게도 충분히 위험성을 경고해야 할 걸세. 노인은 지훈에게 조언했다. 지훈은 노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아낸 정보들을 좀 더 정리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수첩과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다. 그는 박태식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들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강수민 기자에게 연락했다. 수민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지훈이 건넨 자료들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정말이에요? 박태식 이사가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추진하는 프로젝트와도 연관이 있다고요? 수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기자로서의 직감이 발동한 것이다. 네, 아직 확실한 증거는 더 찾아야 하지만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피해자가 바로 저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지훈은 노인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수민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사기극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지훈 씨, 저 이 기사 쓸 겁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수민 씨,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박태식 이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민 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걱정했다. 기자가 진실을 외면하면 그게 기자입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대한 비리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습니다. 수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시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민석 팀장의 증언이 있다면 결정드릴 겁니다. 네, 저도 최민석 팀장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오션테크와 블루스카이 건설자재 회사의 연결고리를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혹시 수민 씨 쪽에서 과거 자료나 관련 인물들을 찾아보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훈은 수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물론이죠. 제가 가진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도울 겁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지훈 씨, 우리 함께 박태식의 가면을 벗겨냅시다. 수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지훈은 수민의 합류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길이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박태식이라는 거대한 악을 건드린 이상 그들의 앞에는 상상 이상의 시련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블루오션테크의 실소유주를 밝혀내고 김영준과 김영훈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최민석 팀장의 행방을 쫓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기로 했다. 지훈과 수민은 각자 맡은 역할을 나누고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정의감은 도시의 차가운 밤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박태식의 견고한 제국에 균열을 내기 위한 첫걸음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과 새로운 단서들은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작은 불씨였다. 이튿날부터 지훈과 수민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수민은 언론사의 정보망을 활용해 과거 블루스카이 건설자재와 관련된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사들과 접촉을 시도했고 일부는 이미 은퇴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몇몇은 당시 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박태식 이사가 당시 언론을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펼쳤으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당시에는 태산건설의 입김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제대로 취재할 엄두를 못 냈어요. 노인부는 이미 희대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상태였고 그를 옹호하는 기사를 쓰면 바로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죠. 한 은퇴한 기자는 씁쓸하게 말했다. 지훈은 블루오션테크의 재무제표와 주주 구성을 파고들었다.
복잡하게 얽힌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들을 추적하며 실소유주를 밝혀내려 애썼다. 그는 노인의 수첩에 적힌 자금 흐름과 현재 블루오션테크의 자금 흐름을 비교 분석하며 공통점을 찾아냈다. 특정 은행의 해외 계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계좌들은 과거 블루스카이 건설 자재와 관련된 비자금 흐름에서도 포착되었던 계좌들이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박태식 이사가 과거의 비자금 조성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훈은 확신했다. 그는 이 모든 연결고리를 도표로 만들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 모든 자료는 박태식의 범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한편 최민석 팀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수미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하여 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보았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듯했다. 지훈은 최민석 팀장이 혹시 노인에게 죄책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혹시 최민석 팀장님이 노인에게 보낸 편지 같은 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분에게 의미 있는 물건 같은 거요? 지훈은 노인에게 다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가 나를 배신하고 떠난 이후로는 그 어떤 연락도 없었네. 다만 그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었던 기억은 나는군. 나의 생일 선물이라며 직접 조각한 목각 인형이었지. 그 인형은 내 서재 책상에 놓여 있었는데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을 불태울 때 차마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치워두었네. 목각 인형이요? 지훈은 노인의 서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먼지가 쌓인 책장 구석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노인의 모습이 담긴 목각 인형이 들어있었다. 인형의 밑면에는 작은 글씨로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민석 팀장의 이니셜과 함께 아주 희미하게 적힌 숫자들이 있었다. 이게 뭘까요? 단순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훈은 숫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날짜 같기도 했고 어떤 좌표 같기도 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도 저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네. 그저 최민석의 장난이려니 했지. 하지만 지훈은 직감적으로 이 숫자들이 최민석 팀장이 남긴 중요한 단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이 숫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날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거의 주요 사건 날짜와 대조해보기도 하고 지도상의 좌표일 가능성도 고려해보았다. 며칠 밤낮으로 분석한 끝에 지훈은 이 숫자들이 조합된 일련의 코드가 특정 웹사이트의 주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암호화된 개인 블로그 주소였다. 이걸 발견하다니. 지훈은 흥분했다. 그는 즉시 그 블로그 주소로 접속했다. 블로그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지만 지훈은 노인의 생일과 최민석의 이니셜 그리고 목각 인형에 새겨진 문구를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유추해냈다. 블로그가 열리자 그 안에는 최민석 팀장의 일기 형식의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그곳에 박태식 이사의 협박과 회유 그리고 자신이 노인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박태식 이사가 부실 공사를 지시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실제 계약서 사본과 박태식의 지시가 담긴 녹취록 파일까지 업로드해 놓았던 것이다. 이런 증거가 있었다니? 지훈은 손이 떨렸다. 이것은 노인의 수첩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였다. 최민석 팀장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증거들을 비밀스러운 공간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즉시 수민에게 연락했다. 수민은 블로그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훈 씨, 이건 대박입니다. 이 증거들만 있다면 박태식 이사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최민석 팀장님은 살아있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가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모릅니다. 박태식 이사에게 발각되기 전에 이 모든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훈은 긴장했다. 두 사람은 즉시 최민석 팀장의 블로그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운로드하고 백업했다. 녹취록 파일을 재생하자 박태식 이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노인에게 부실 공사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녹취록은 박태식의 잔혹한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건 정말 공중파 뉴스에 내보내야 합니다. 수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식 이사의 모든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의 스카이 오아시스 타워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훈은 노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노인은 최민석 팀장이 남긴 증거들을 확인하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최민석, 그 친구가 이런 것을 남겨두었다니. 내가 그를 너무 오해했었군.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야. 할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노인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거야. 노인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박태식 이사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공개하는 증거들을 무마시키려 할 것이 분명했다. 지훈과 수미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보도보다는 여론의 지지를 얻고 박태식이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실을 공개해야 했다. 그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과 뉴스 채널에 동시에 제보하여 파급력을 극대화하기로 결정했다. 수미는 언론계의 선배들과 상의하며 가장 효과적인 보도 방안을 모색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비리를 넘어 한 시대의 건축거장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의 공감과 분노를 이끌어내야만 박태식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었다. 지훈은 노인과 함께 박태식 이사에게 공개적으로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했다. 노인의 직접적인 증언과 함께 최민석 팀장의 블로그 자료, 그리고 지훈이 찾아낸 블루오션테크의 비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공개할 계획이었다. 기자회견은 스카이 오아시스 타워의 착공식 직전에 열기로 했다. 박태식 이사가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려는 그 순간 그의 추악한 과거를 만천하에 드러낼 절호의 기회였다. 이 모든 계획은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박태식 이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스카이 오아시스 타워의 착공을 축하하며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발밑에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다. 마침내 스카이 오아시스 타워 착공식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화려한 무대와 수많은 취재진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박태식 이사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운집했다. 박태식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자랑하고 스카이 오아시스 타워가 도시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 순간 연단 옆에 마련된 임시 기자회견장에서 지훈과 노인 그리고 강수민 기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등장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민 기자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늘 태산건설 박태식 대표이사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수민의 선언에 박태식 이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과 노인을 번갈아 보았다. 노인은 박태식의 문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억눌렸던 분노와 함께 진실을 마주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과거 블루스카이 건설 자재의 비리 내역, 노인의 수첩에 담긴 박태식의 지시, 그리고 최민석 팀장의 블로그에서 확보한 녹취록과 계약서 사본들이 쉴 새 없이 스크린을 채웠다. 특히 녹취록에서 박태식 이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 모든 증거들은 박태식 대표이사가 수십 년 전 한 위대한 건축가의 꿈과 명예를 빼앗고 부정한 이득을 취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그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블루오션테크라는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민 기자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박태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측근들이 황급히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진실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노인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한이 서려 있었고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박태식, 나는 자네를 믿었다네. 하지만 자네는 나의 꿈을 짓밟고 나의 인생을 파괴했어.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나. 노인의 외침은 착공식장을 뒤흔들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박태식은 더 이상 자신의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과 노인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살벌했지만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했다. 결국 박태식 이사의 추악한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고 태산건설의 주가는 폭락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박태식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노인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언론은 그를 잊혀진 건축 거장으로 재조명했고 그의 작품들은 다시금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지훈은 노인과 함께 그의 잊혀진 작품들을 복원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진정한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강수민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특종을 터뜨렸고 더욱 용기 있는 기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최민석 팀장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증언이 공개된 후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수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노인에게 용서를 구했다. 노인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용서했다. 오랜 시간 얽혔던 악연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진 순간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욕망으로 얼룩진 것이 아니었다. 진실의 빛이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도시를 비추는 듯했다. 지훈은 노인과 함께 사람을 위한 건축을 꿈꾸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기억될 것이다.